자, 다음 기사입니다. 집값 들썩이는 마곡, 김포, 인천까지 온기라고 하는 거예요. 저 부동산 TV 보시는 분들 중에서 마곡지구 어디 있는지 모르시는 분 계세요? 다 아시죠? 다 아시나요? 지도에서 한번 볼게요. 자, 서울 지도입니다. 서울에서 업무지구를 보면 이래요. 여기가 소위 말하는 서울시청 주변에 광화문 있고, 여기가 이제 CBD죠? 제가 어제 영어 못하는 거 바로 뽀록 났는데, 센트럴 빌딩 디스트릭트 에리어. 그 다음에 여기가 서부권의 여의도, 영등포권역에 여기가 이제 YBD, 영등포 빌딩 디스트릭트 에리어.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강남이잖아요. 강남구 KBD, 강남 빌딩 디스트릭트 에리어. 이렇게 세 개의 이제 큰 축이 있어요. 원래 이 도심지라고 소위 말할 수 있는 도시화된 어떤 중점 핵심 지역, 이렇게 세 개의 지역이 있는데, 이게 서울시에서 항상 제가 부동산을 보기 시작한 한 2000년대 초반부터 서울시의 미래 도시계획을 세우면서 항상 얘기하던 게 뭐냐면, 도심지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 외에 이제 그걸 분산해 줄 수 있는 부도심 지역을 만드는 것에 대한 계획이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삼각형 모양의 도심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받쳐주는 부도심은 역삼각형으로, 수색 상암 쪽이 하나고요, 여기.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면 동대문 나오죠. 청량리 쪽에 여기가 하나고요. 그 다음에 왕십리랑 연계해가지고 그렇게 하나의 권역. 요렇게 두 개가 만들어지면서 여기에 부도심이 하나가 돼주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어디냐면 용산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강을 넘어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역삼각형 모양으로 서쪽, 동쪽, 용산, 부도심 이렇게 해서 3개의 부도심. 그래서 이제 6개, 그러니까 뭐 도심 3개, 부도심 3개, 뭐 이런 식으로 사업계획 어떤 서울의 미래상을 만들던 시절도 있었고, 뭐 그 이후에는 또 좀 뭐 약간 뭐 추가되는 데도 있었고, 최근에 이제 이 부분을 다시 정리한 게 뭐냐면 올 상반기에 나왔고, 제가 이제 부동산 TV에서도 얘기한 바 있는, 그게 바로 이제 서울시 생활권 계획입니다. 그 내용을 이제 전체적으로 쫙 펼쳐놓은 게 서울시 생활권 계획인 거예요. 보니까 이번에 빠숑님이 이 서울시 부동산의 미래라는 책을 내셨어요. 이 내용이 결국은 뭐냐면, 이번에 서울시에서 발표한 서울시 생활권 계획에 따라서 각 지역이 어떤 비전을 가지고, 모델을 가지고 이제 각 지역별로 이제 바뀔 거냐,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정리해 놓으신 책인 것 같은데요. 아직 안 읽었고 이제 읽어보려고 그래요. 자, 그런데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사실 저는, 부동산에서 업무지구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정확하게 말하면 업무지구라기보다는 먹고 사는 공간이 가까운 지역, 그러니까 먹고 사는 업무들이 만들어지는 지역들, 그 배후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 중에서 그 먹고 사는 일도 사실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부가가치가 높은 게 있고 낮은 게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좀 부가가치가 높은 먹고 사는 일들을 하는 지역들, 그 배후에 있는 주거지역이 되게 좋다라고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물론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그 1등은 강남이겠지만, 강남은 비싸잖아요. 그럼 뭐 송파나 서초도 좋아요 라고 할 수 있겠지만, 거기도 비싸죠. 우리가 뭐 돈이 많고 막 그러면 항상 그런데도 여기도 사고 저기 할 수 있겠지만 그럴 수 없잖아요. 있는 자산을 최대한 활용해서 어쨌거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투자를 하고자 하기 때문에 이제 부동산 공부를 하는 거고. 그래서 저는 항상 이 기존을 삼을 때 이런 업무지구 접근성을 되게 중요하게 보는 편인데, 제가 10여 년 전이라고 하는 건 한 2005, 6년, 2004년, 5년, 6년, 7년 막 이럴 때 다니면서 유심히 보던 지역이 있어요. 어디냐면, 그게 바로 지금 이 마곡이에요. 마곡이 그 당시만 하더라도 논밭이 있었습니다. 마곡 옆에 발산이 있었고요. 발산지구 막 입주하고 막 그래서 발산지구 있었고, 발산이 도시개발 사업으로 서울시에서 SH공사가 조성한 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SH공사라는 말이 지금 입에 붙었지만, 옛날에는 명칭이 도시개발공사였나 그럴 거예요. 도개공. 그래서 SH가 아니라 도시개발공사에서 지은 아파트. 그래서 막 소위 말해서 철거가옥, 입주권, 철거가옥, 뭐 그런 컨설팅하는 업체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뭐 철거가옥을 사면 뭐 SH에서 짓는 장기주택 전세 시프트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파는 기획부동산들이 있지만, 과거에 한 2000년대 초반에는
이 도시개발공사에서 주는 입주권, 뭐 앞으로 문정지구도 개발할 거고, 여기 그 당시에 말하던 문정지구가 지금은 그 하비오시티 만들어지고 뭐 테라타워 이런 데 만들어진 그 문정지구 거기 맞습니다. 거기가 이제 다 빈 땅이던 시절에 거기도 뭐 그 아파트 지을 줄 알았어요. 그 당시에는. 그리고 맞은편에 보면 장지지구 같은 경우는 그때 이제 막 조성하는 데였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2000년대 초반에 얘기 나오던 지금의 SH공사 전신인 도시개발공사, 정확하게 이름이 잘 맞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거기에서 짓던 지구들이 이 상암지구, 그 다음에 여기 발산지구, 그 다음에 장지지구 이런 데가 이제 인기 있는 지역, 장지지구가 제일 인기 있는 지역이었죠 당시에. 근데 이제 앞으로 나올 만한 지역 중에서 뭐 얘기 나오던 데가 바로 이 마곡, 그 중에 하나가 마곡지구였어요. 그래서 마곡지구 그 당시에 그걸 제가 2000년대 초반에 봤었기 때문에 제가 이 막 인천 쪽, 그 부천 쪽으로 뭐 부천 이런 데도 재개발 투자가 한창 붐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뉴타운 사업 진행하고 나서 부천도 뉴타운 한다고 할 때 뭐 부천 고강동이니 아니면 무슨 동이더라? 이제 그런 데들 막 다니면서 보고 그랬었거든요. 항상 가는 길이 마곡을 거쳐서 가게끔 돼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이 마곡지구를 봤어요. 항상. 그러니까 부동산적인 상상력인 거죠. 아, 여기는 뭐가 될까? 어떤 게 지어질까? 뭐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요거 저희가 나중에 개발되면 이제 운전하고 가면서 와이프랑 가면서 저희가 나중에 개발이 될 건데 개발되면 괜찮을 것 같아. 근데 좀 멀긴 한데 아무튼 저기가 서울시에서 이런 식으로 대단위로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이 얼마 없기 때문에 저기도 개발되고 하면 참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제 이 마곡지구에 개발하는 모양이 한 2000년대 후반 정도 가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면서 뭐 보타닉 파크 뭐 이제 그런, 그리고 이제 이 당시에 이게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에서도 이 마곡지구가 계속 언급이 됐어요. 그러니까 오세훈 서울시장 시절에 마곡지구 개발하는 도시개발 사업하는 방식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업무 뭐 바이오 중심의 연구개발단지 뭐 이런 컨셉으로 만들 거고, 그 안에 또 이제 오세훈 전 시장이 맨날 얘기하던 게 저거 아니에요? 경희 누나. 그래서 뭐 지금 이거죠. 예, 이쪽 지금 이 지도에서 보시면 이 경희 누나 이쪽으로 해서 배가 이렇게 들어오게끔 해서 이 배가 쭉 이 다리들을 밑으로 지나서 어디로 와요? 그래서 이 용산으로 딱 오게끔 해서 여기 용산에 서부이촌동 뻥 뚫어가지고 지금 여기 살고 있는 서부이촌동 아파트들 이거 다 이 안으로 수용시켜버리고 이 안에다가 배 선착장 만들고 하겠다는 게 오세훈 시장 시절의 그림이잖아요. 이제 그런 어떤 수변을 활용한 것에 대한 얘기를 되게 많이 계획에 담고 있었거든요. 그 시절에. 그러면서 이제 얘기 나오던 지역 중에 하나가 지금 이 마곡이란 말이에요. 이 마곡지구. 그래서 이제 저는 2000년대 후반부터 이 마곡지구에 대한 개발 모습이나 이런 걸 보기는 했었죠.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지금 그 당시로부터 한 10년이 지나고 나서 지금의 이제 마곡이 점차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네요. 사실 저는 마곡 근처에서 일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2013년에는 마곡 주변에서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마곡 초기에 움직이는 모습들을 봤었는데, 그래서 마곡에 이제 그 아파트 미분양 나오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선착순 줄 서고 SH공사 뭐 그 얘기만 들었고, 사실 그 당시에 뭐 돈도 없었고 마곡이 얼마나 좋아질까에 대한 그냥 업무시설 이런 게 들어오고 하면 좋아지긴 하겠지만 워낙 부동산 시장이 침체했던 시기이기도 하고 2014년도면 진짜 바닥치던 시절인데, 그래서 지금 와서 보니까 바닥치던 시절이고 그 당시로서는 되게 암울하던 시절이었죠. 그러니까 어떤 투자 마인드 이런 측면에서는.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었는데 지금 뭐 어마어마하게 좋아졌죠. 그리고 이제 마곡에 본격적으로 그 당시에 이제 그 마곡지구 중앙에 보면 뭐가 있냐면 LG에서 들어오는 요 LG 사이언스 파크, 여기 제일 메인 블럭이죠. 여기 사이언스 파크라고 되어 있는 게 제일 메인 블럭이 제일 좋아요. 제일 좋은 땅인데, 뭐 그 당시에 이제 마곡지구 가서 보면 정말 넓은 땅이 벌판. 그리고 이쪽에 지금 마곡 엠벨리라고 하는 데들 요 일부만 이제 신방화역 쪽이랑 요 일부만 좀 아파트들 이제 지어져서 올라가고 있는 중이고, 나머지들 다 허허벌판. 그리고 이 양천양교역 있고 발산역 가는 이 사이에 도로변에만 이제 오피스텔 막 분양한다고 하고 있고 그러던 시절이었거든요. 이제 인사이트가 없다라기보다는 언제 되겠어 뭐 그런 부분도 있고, 이제 그냥 마냥 되기야 되겠지만 얼마나 좋아질까, 이제
뭐 그렇게만 생각하던 시절이었죠. 그런데 지금 요새 언론에서 보면 이제 이 메인 블록들에 이제 회사들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뭐 LG의 연구소들 이런 데들도 들어오면서 마곡이 변하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이제 언론에서도 좀 나오고 있고, 좀 전에 보셨던 것처럼 이제 이런 기사까지도 나오고 있네요. 집값 들썩이는 마곡, 김포 인천까지 온기라 그래서 기사에서 보면 이제 2019년까지 100여 개사가 입주를 하고, 그러면서 이 업무지구에 들어오는, 이 업무지구에서 출퇴근하려는 사람들, 여기에 이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결국 이 주변에 가서 살 거 아닙니까? 주변에서 멀리 출퇴근하지 않기 위해서 마곡 안에서 살고 싶어 하고, 이 주변에 강서구 가양동이니 등천동이니 이런 쪽에 살고 싶어 하고, 멀리는 이제 이 넘어서 이 서쪽으로 김포라든가 아니면 이제 인천 쪽으로까지도 이 인구 유입을 만들 수 있는 지역이 이 마곡이 된다는 거죠. 예. 어디 갔어? 예, 여기 지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기사 내용이 이렇습니다. 마곡 강서구 아파트 추이, 그래서 지금 가격들 상승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마곡도 이렇게 상승하고 있고 강서구도 상승하고 있고, 특히 이제 입주를 앞두고 나서 마곡동의 전세 가격들도 이렇게 오르고 있는 모습이 이제 그래프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기사에서 얘기하는 바대로 보자면 마곡에 2019년까지 100여 개 기업이 입주를 앞두고 있고, 이 규모 자체가 이제 판교 테크노밸리의 한 1.5배 이상, 예상되는 유입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종업원 수는 16만 5천 명 정도로 판교 테크노밸리의 한 1.5배 이상인데, 이 마곡 지구를 배후로 한 주거 지역들의 숫자를 보면 이제 판교 테크노밸리 인근으로는 한 3만 가구 정도가 있는데 비해서 마곡지구 안은 한 1353가구, 그러니까 한 12,000이 조금 안 되는 숫자이기 때문에 마곡 자체만으로는 그렇게 안 되고, 결국 이 공급 물량들이 이 마곡 안에 있는 아파트 외에 바깥으로도 영향을 지금 뭐 끼치는 상황이다. 뭐 이제 그런 식으로 기사에서는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기사 제목에 따르면 이제 마곡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연결되는 이제 같은 지하철이라든가 교통편으로 움직일 수 있는 김포나 인천까지도 좀 영향을 받으면서 뭐 좋아지고 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곡이 되게 많이 상승하기도 했고, 사실 올해에 그렇게 막 마곡이 큰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상승한 지역이라고까지는 생각되지는 않아요. 오히려 작년, 재작년에 더 가파르게 상승하지 않았나? 지난 몇 년간 진짜 핫했고, 올해는 다른 지역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조금 덜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좀 그런 느낌이 들고요. 이런 상승세들 자체가 굳이 뭐 이 마곡 강서구의 사례만은 아닌 거고, 서울 뭐 다 올랐죠. 안 오른 데가 어디 있어요. 전체적으로 다 상승 추세에 있었고, 그에 따라 움직인 건데, 본격적으로 힘을 받는 거는 매매가도 매매가지만 오히려 이제 앞으로 입주가 이렇게 2019년까지 마무리되면서 마곡 박스 안에 있는 전세 가격들은 좀 현실화되면서 이제 제값을 받을 수 있는, 마곡이 좀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되게 큰 지역 있잖아요. 항상 부동산의 가격이라고 하는 건 매매가는 미래 가치에 먼저 수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세가는 현재 가치에 수렴하잖아요. 지금 당장 뭐 업무지구가 들어오지도 않은 상황이고, 아직까지는 인프라나 많이 이런 게 만들어지지 않아 살기 불편한 전세 가격은 좀 싼 거지만, 좀 있으면 이제 여기 회사들 다 들어올 거고 인프라 갖춰지고 하면 살기 되게 좋아질 건데, 그럴 때는 그렇게 되면 가격이 되게 비쌀 거다라고 생각해서 매매가는 먼저 일단 호가를 부르잖아요. 재건축 아파트가 매매가는 비싸고 전세가는 싼 게 딱 그거 아닙니까? 재건축하고 나면 재건축한 것에 대한 기대 가격으로 매매가로 수렴하게 되니까 재건축 지분들은 비싼 건데, 지금 살기는 별로 안 좋으니까 전세가는 싼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곡이 좀 어떤 그런 이유에 따라서 이제까지 임대가는 좀 저평가라기보다는 임대가는 낮을 수밖에 없었던 구조고, 근데 본격화되면서 전세가는 확실히 조금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생각해보니까 올 상반기에 마곡지구 한번 가보고 못 가본 것 같은데, 이제 앞으로 이런 식으로 서울시 안에 도시개발 사업을 할 만한 땅이 얼마 없어요. 이제 남아있는 데가 뭐 수서 공공주택지구, 그 다음에 뭐 그 강남의 개포동 구룡마을 뭐 이 정도인데, 거기는 이렇게 큰 규모도 아니고 그냥 뭐 개발하는 규모 자체가 이렇게 크지는 않기 때문에 진짜 그러네요. 한번 조만간
일하시는 부동산 사장님들도 아는 분들 몇 분 있고 하니까 한번 구경 한번 가봐야겠습니다.